빠방하이, 찜통 같은 여름은 가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요즘, 괜히 감성 폭발해서 가을 타기 딱 좋은 날씨죠. 짱구네 가족도 예외는 없습니다. 시원한 빙수보단 뜨끈한 어묵탕이 더 당기고 가을 제철 음식 찾아 먹는 재미도 쏠쏠. 한절기엔 어김없이 감기까지 달고 살죠. Right? 오늘은 침샘 터지는 일본의 가을 별미 게요리부터 환절기에 꼭 챙겨 먹는 음식들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짱구는 못 말려 속 일본 가을 음식 문화 탑 8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찬바람 솔솔 불어오는 가을. 짱구는 어째 집에서 먹기만 하는데요. 이렇게 먹고 또 저렇게 먹고 밥 먹고 간식 먹고 과일 먹고 단짠 무한굴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포동포동 살이 쪄버리고 말았는데요. 보다 못한 엄마는 최후의 수단 발동. 이슬이 누나가 그 뚱뚱한 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두둥. 충격받은 짱구는 다이어트 돌입하죠. 하지만 먹을 복 하나는 타고난 신짱구. 운동 중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 배 한 개와 과자를 득템. 몽땅 맛있게 클리어해주고요. 다시 운동 좀 할라 했더니만 이번엔 훈이네 집에서 디저트 먹방을 하고 말았다는. 와, 결국 운동 아니 먹방하고 돌아온 짱구의 모습으로 마무리. 가을은 식욕의 계절. 열심히 먹고 뒹굴거리는 계절. 많이 먹고 늘어지는 계절. 내가 살찌는 계절. 공감 100% 짱구의 명언이죠. 아시다시피 가을엔 살이 찝니다. 먹으면 체온이 오르고 포만감이 오고 식사를 멈추는 게 정상이지만 기온이 낮은 가을엔 체온이 잘 안 올라서 결국 평소보다 더 먹게 되는 거죠. 거기다 해까지 짧아지면서 햇빛이 줄어드니 식욕 억제 호르몬 세로토닌도 덜 나오고 비타민 D 합성이 줄면서 렙틴 분비까지 확 줄어들고 결론 식욕 대폭발. 네, 가을은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계절인 겁니다. 일본 역시 가을만 되면 식욕이 넘쳐납니다. 쇼쿠 요쿠노 아키, 직역하면 식욕의 가을이란 뜻으로 우리나라의 청고마비처럼 풍성한 계절에 자연스레 살찌는 걸 표현하는 일본식 표현인데요. 스태미너 끝판왕 가을장어를 시작으로 통통하게 기름기 오른 꽁치, 연어, 고등어, 고소하고 달달한 군밤과 고구마, 향기로운 송이버섯, 표고버섯, 잎새버섯까지 가을철 일본은 제철을 맞이한 식재료로 넘쳐나죠. 와? 그 중에서도 가을 벌컵의 주범은 바로 밤의 계절 가을. 일본 역시 곳곳에서 다양한 밤이 제철을 맞이합니다. 대표적으로 균형 잡힌 맛으로 가장 사랑받는 탄자와 디저트란 찰떡궁합인 달고 큰 추쿠바, 역사가 깊고 선물용으로도 인기인 긴요새, 희귀하고 달콤해서 팬층이 확실한 리에이, 교토, 효고 전통과자 장인들이 이용하는 명품 탄밥, 밤까지. 그야말로 밤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먹는 군밤의 매력은 말해 뭐해. 고소한 밥에 달콤한 밤을 듬뿍 넣은 밤밥, 설탕과 함께 졸여낸 황금빛 달콤한 밤, 프리킨톤, 속껍질을 벗기지 않고 졸여낸 밤 속껍질 조림, 밤과 닭고기를 간장에 졸인 밤 닭조림. 밤은 가을 미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밤 100g당 칼로리는 무려 160에서 200칼로리, 고칼로리 플러스 고당질이라 정신 놓고 먹다 보면 비만으로 가는 프리패생이라는. 저도 밤 참 좋아하는데요. 길거리에서 팔던 군밤이 땡기네요. 참 바쁜 엄마의 아침 일과. 짱아를 옆집 아주머니께 맡기고 자전거에 짱구를 태워 유치원까지 데려다주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니 체력은 방전. 이제 좀 쉬어볼까 했더니만 몸이 으슬으슬 가을 환절기 감기에 걸려버렸네요. 몇 분 뒤 소식을 들은 동생 복미소가 도착하고 아픈 언니 대신 애들을 봐주기로 하죠. 하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복미소. 와, 간호는커녕 TV 틀어놓고 큰 소리로 떠들기. 복미선 돈으로 피자 시켜먹기. 저녁엔 고급 한우 소고기 전골 렉스. 이건 뭐 기회를 틈타 놀러온 느낌이죠. 고소한 전골 냄새에 밖으로 나온 복미선. 투덜투덜대면서도 동생표 전골을 맛있게 먹습니다. 땀 흘려 먹은 덕분일까요? 다음날 무사히 감기에 낫는 걸로 마무리. 일교차는 크지, 바람은 차갑지, 공기는 건조하지. 으슬으슬 감기 몸살 부르는 계절 가을. 짱구네 가족 역시 가을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시달립니다. 아빠는 회사 갔다가 콧물 줄줄, 엄마는 집안일 하다가 체력 강전, 짱구는 유치원 갔다가 훌쩍훌쩍. 환절기만 되면 감기로 골골대는 건 매한가지. 우리나라는 감기하면 뜨끈한 죽이 국룰이지만 일본은 죽뿐만 아니라 독특한 환절기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짜자잔, 귤이 들어간 떡, 귤즙의 점인 닭고기 요리, 귤을 갈아 넣은 죽, 그리고 대망의 귤전골 미캉나베. 미캉나베는 일본 아마구치현 수오시마 섬에서 유래한 향토 요리로 귤을 껍질째 냄비에 잔뜩 넣어 먹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는 지역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관광푸드 포지션이었지만 지금은 그 독특한 맛 덕분에 야마구치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즐기는 메뉴로 자리 잡았죠.
맛은 어떻냐고요? 한 숟갈 국물 뜨면 국물의 새콤달콤한 귤의 향과 은은한 단맛이 싹 감돌고 기름진 해산물의 풍미를 깔끔하게 잡아주는데요. 마지막에는 밥을 넣어 귤향 가득한 도스이로 마무리. 사실 일본인 사이에서도 호불호 끝판왕이라 불리지만 한번 맛들이면 은근 중독성 있다는 게 함정. 이 밖에도 일본 감기 음식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이것, 바로 우동. 일본에서 감기 걸리면 우동 먹어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동은 대표적인 환절기 감기 음식으로 꼽힙니다. 쫄깃한 평소 우동과는 다르게 감기 우동은 일부러 푹 끓여 불어터진 면발이 포인트. 탱탱함 대신 부드럽게 퍼져서 숟가락으로도 슬슬 떠먹기 좋고 위에 부담 없이 소화도 잘 되죠. 여기에 파송송 달걀 하나 톡 떨어뜨리면 영양 보충은 물론 입맛 없는 사람도 한 그릇 쌉 가능. 죽 대신 감기 우동이라니 참 신기하네요. 가을을 맞아 토랑캐기 체험장에 온 짱구네 가족, 만원에 무려 2kg나 캘 수 있다고요.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눈이 번쩍. 서둘러 밭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토랑캐기,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꿈쩍도 않는데요. 그때 후인적인 힘으로 토란줄기를 뽑아낸 신영식. 짜자잔. 힘들게 고생한 만큼 수확은 달달하죠. 과연 결과는? 아쉽게도 1.2kg. 기대는 못 미치네요. 이후 탄력받은 짱구는 홀로 토랑캐기에 도전. 역시 의지의 신짱구. 무려 1.5kg이나 캐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토란 3박스를 챙긴 짱구네 가족. 어째 한 달 내내 토란 반찬만 먹게 생겼죠. 포슬포슬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의 토란. 일본에선 예로부터 가을 밥상의 단골 손님이자 가을 푸성기의 왕이라 불려왔습니다. 삶아서 소금만 찍어 먹거나 간장과 미림으로 졸여낸 니모노조림, 토란을 넣어 구수하게 끓여낸 된장국, 따끈한 나베 요리에 넣어 먹는 방식까지. 토란은 가을 식탁의 단골 재료였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일본인들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독특한 어레인지 레시피들이 인기입니다. 첫째, 바삭하게 튀긴 토란 후라이드 튀김. 솜솜해 밑가늘한 토란에 치즈를 섞은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내면 끝. 겉바속촉 감자튀김과는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하죠. 둘째, 일본식 토란 피자. 토란을 사용한 간단한 피자 레시피로 베이컨, 토마토, 양파, 버섯을 썰어 토란과 함께 버무린 뒤 계란과 치즈를 듬뿍 올려 구워내면 완성. 오믈렛 같으면서도 피자 같은 오묘한 맛이라고. 셋째, MZ세대 취향 저격 토란 초코 파운드 케이크. 삶은 토란을 곱게 갈아준 뒤 초콜릿을 넣고 섞어줍니다. 이후 기타 재료를 넣고 구워주면 끝. 특히 이 케이크는 구운 당일보다 다음날 먹어야 제맛. 복존 달달하니 토란 풍미까지 업그레이드 된다고. anyway,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하게 일본에도 가을 달맞이 풍습 츠키미가 있습니다. 음력 8월 보름 가장 밝고 큰 달을 바라보며 가을 수확에 감사하고 가족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날인데요. 이날 제사상에는 당고, 밤 같은 제철 먹거리와 함께 삶은 토란이 꼭 올라왔습니다. 둥글고 희리희인 토란이 마치 환한 보름달을 닮았다 해서 함께 나눠 먹으며 건강과 풍요를 빌었던 거죠. 집 앞에 삶은 토란을 올려두고 달을 바라보며 가을의 기운을 나눴다는.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게 땡기던 두 사람. 바로 그때 멀리서 눈에 들어온 건 웨이팅줄. 알고 보니 새로 생긴 그라탱 맛집이었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입장한 짱구와 엄마. 꽃게 그라탱, 새우 그라탱, 마카로니 그라탱, 치킨 그라탱, 치즈 모듬 그라탱 하나같이 맛있어 보여서 고르기 힘든데요. 엄마는 모든 믹스 그라탱으로 결정. 짱구는 갑자기 오므라이스를 먹겠다고 하네요. 몇 분 뒤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고 짱구의 오므라이스 먹방 스타트. 굶주려서 그런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맛있어 보이죠. 이번엔 엄마의 그라탱 먹방 두둥. 너무 뜨거워서 입천장을 홀랑 데워버리는 걸로 마무리. 일본인의 소울푸드 그라탱.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퍼지는 화이트 소스,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운 치즈, 육개공 다 들어간 든든한 속재료까지. 한입 뜨는 순간 치즈의 고소함은 말해 뭐해. 그래서일까요? 가을만 되면 나베냐 그라탱이냐를 두고 토론을 벌일 정도이죠. 레시피가 복잡하지 않냐고요? 너 화이트 소스만 있으면 오케이. 전날 남은 반찬부터 냉장고 속 묵은 채소까지 탈탈 털어놓고 화이트 소스와 쉐끼 마지막에 치즈 듬뿍 뿌려 오븐에 넣어주면 짜자잔, 그럴싸한 그라탱 완성. 잔반 처리도 되고 모양새도 훌륭하니 그라탱은 빠질 수 없는 일본 국민 메뉴가 된 거죠. 그라탱은 프랑스 귀족 요리에서 탄생했습니다. 17세기 부유층 사이에서 감자, 빵, 뿌리 채소를 오븐에 구워 먹던 게 시작이었는데요. 여기에 버터, 크림, 치즈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베샤멜 소스 기반의 그라탱이 완성되었죠. 이후 19세기엔 영국과 미국으로 퍼져나갔고 메이지 시대 일본에도 서양 음식 붐을 타고 유입됩니다. 당시엔 오븐이 귀해서 상류층 레스토랑에서만 맛볼 수 있었지만요. 초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 가정용 가스레인지와 오븐이 보급되면서 그라탱은 집밥 메뉴로 안착되었다는. 그러던 1970년대 냉동식품 혁명과 함께 등장한 냉동 그라탱은 간편식으로 초대박. 지금은 일본의 국민 음식 포지션을 꿰차게 되었죠. 저도 그라탱 참 좋아하는데요. 오랜만에 그라탱이 땡기네요.
주말 점심 대게를 먹으러 온 짱구네 가족. 짠순이 엄마가 웬일로 플렉스를 하나 했더니만 짜자잔, 미끼 전단지 이벤트를 보고 온 거였죠. 온 가족이 게임에 도전해서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대게가 무려 무제한 제공이라고. 영 찜찜하지만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먼저 아빠의 꽃게잡기 게임 도전. 열심히 잡아보지만 결과는 게임 오버. 다음은 짱구 차례. 과연 결과는 탈의한다 그대로 실패. 마지막 운명을 건 엄마의 차례. 두둥. 공짜 앞에서는 천하무적 공미선. 무려 100점 퍼펙트. 땀 흘리고 얻어낸 대게는 꿀맛이죠. 아빠 한입, 엄마 한입, 짱구 한입, 엄마의 하드캐리로 공짜 대게를 먹는 걸로 마무리. 가을부터 겨울로 이어지는 계절이면 게의 살이 꽉꽉 차는 시기입니다. 게살은 달고 내장은 고소하고 국물은 감칠맛 폭발. 따끈한 국물에 게를 아낌없이 넣은 카니스키, 게살을 듬뿍 얹은 카니즈시, 밥 위에 내장과 살을 왕창 올린 카니동, 크림소스와 함께 부드럽게 즐기는 크로켓까지. 마지막으로 내장 넣은 죽으로 푸짐하게 마무리. 한 마리로 풀코스 요리가 가능하니 매년 가을이면 저녁이 게 먹방으로 들썩이죠. 일본을 대표하는 제철 게 종류는 이렇습니다. 하나, 주아이가니. 주아이가니는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사랑받는 게로 주로 홈카이도와 토호쿠 지방에서 어획됩니다. 특히 수컷은 살이 탱글탱글하게 차올라 감칠맛이 일품으로 전골 요리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죠. 둘, 타라바가니. 온몸에 가시가 도드라진 비주얼. 타라바가니는 가을과 겨울 사이 홋카이도와 오츠크해에서 제철을 맞이합니다. 투박한 외형과는 달리 탱글탱글하고 꽉 찬 살이 특징으로 단단한 식감과 꽉 찬 풍미 덕분에 고급게로 손꼽히죠. 셋, 캐가니. 겉모습은 털복숭이지만 속은 진한 카니미소로 꽉 찬 캐가니. 부드럽고 달콤한 살맛 덕분에 술안주로도 제격이며 홋카이도와 이와테 등지에서 연중 잡히지만 특히 가을과 겨울이 제철이라 가장 깊고 진한 풍미를 자랑한다고. 넷, 하나사키가니. 하나사키가니는 이름값 그대로 삶으면 꽃처럼 붉게 피어납니다. 짧은 다리, 울퉁불퉁한 외형의 특징으로 다시마를 먹는 습성 덕분에 농후하고 진한 감칠맛이 특징이며 가을 초까지 즐겨 먹는 독특한 시즌 게이죠. 와, 사진만 봐도 정말 맛있겠네요. 오늘따라 퇴근한 아빠를 반겨주는 엄마. 짜자잔. 아빠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는데요. 연말이기도 하고 기분도 좋으니 오늘 저녁은 복요리 풀코스 플렉스. 짠돌이 아빠가 웬일로 한턱 쏘기로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급 보거 요리 전문점. 딱 봐도 무지막지하게 비싸 보이는 이 느낌. 입구에서 살짝 고민하긴 했지만요. 오늘은 주머니가 두둑하니 자신있게 입장. 하지만 어째 주문부터 삐거덕대는 짱구네 가족. 예상은 했지만 가격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에라 모르겠다. 튀김 요리가 포함된 선코스로 결정. 마침내 등장한 우유빛깔의 보거회. 간장에 푹 찍어도 먹고 한 번에 와라락 집어도 먹고. 역시 비싸서 그런지 맛이 가히 환상적이네요. 그렇게 보거 풀코스를 먹는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 일본의 겨울철 보양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고급 식재료 보거. 올해도 본격적인 보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찬바람 불어오는 12월부터 2월은 보거의 제철로 쫄깃한 살은 업그레이드, 강한 독성은 다운. 1년 중 가장 많은 수요가 이루어지는데요. 쫀득한 식감에 담백하고 특유의 독특한 맛은 말해 뭐해. 미식계의 파무파탈이라는 명성에 맞게 죽음과 맞바꿀 만큼 치명적인 맛을 자랑하죠. 일본에서의 보거는 버릴 것 1도 없는 별미입니다. 첫째, 보거 지느러미를 이용한 히레사케. 히레사케는 이름 그대로 보거의 지느러미, 히레를 활용한 술입니다. 노릇해질 때까지 볶은 보거의 지느러미를 술에 넣어 먹는데요. 스모키한 향과 사케의 맛이 어우러져 깊이 있는 맛을 자랑한다고. 둘째, 쫄깃한 보거회. 보거회를 처음 접하면 드는 특이점, 접시에 무늬가 비쳐 보일 정도로 얇은 두께인데요. 짱구의 말처럼 단순히 비싸서 양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생선 횟감 중에 육질이 가장 단단한 보거는 두껍게 썰어 먹는다면 마치 고물을 씹듯이 즐겨 본래의 감칠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거회는 할 수 있는 한 얇게 썰어 먹어야 하는데요. 접시가 비칠 정도로 얇을수록 최상의 식감을 자랑하며 전복회같이 쫄깃하고 은은한 단맛을 낸다고 하죠. 셋째, 뜨끈한 보거 전골 대치리. 보거살과 뼈, 다시마, 무 등을 우려낸 대치리는 보거의 감칠맛이 국물에 녹아 담백하고 개운한 맛으로 재료의 원래 맛이 고스란히 드러나 신선하게 먹을수록 최상의 맛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 밖에도 일본 이시카와현의 특산품인 보거알조림 후구노코 누카즈케는 보거부위 중에서도 맹독덩어리인 알을 먹는 요리법으로 까치보가를 소금에 1년간 절인 뒤 쌀개와 누룩에 정어리나 멸치의 진액을 2년 동안 뿌려주면서 삭혀주는데요. 미세하게 남은 독 때문인지 얼얼하게 혀가 마비되는 맛이라고 하죠. 와, 겨울에 일본 여행 가면 보거 요리 풀코스로 먹어봐야겠네요.
오늘은 뜨끈한 전골 먹는 날. 엄마는 전골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 중인데요. 달린 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착한 짱구. 눈무슨 물을 들고 괴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죠. 누굴 닮아 저 모양인지 원. 시간이 흘러 진하게 우려낸 전골 육수. 짱구 이 녀석 오늘따라 쫑알쫑알. 어찌나 말이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두둥. 반대로 육수를 버리고만 짱구. 다시 끓여야겠네요. 아빠의 퇴근과 함께 시작된 짱구네 전골 파루이. 먼저 고기를 넣고 육수를 진하게 우려냅니다. 다음은 두껍고 딱딱한 채소를 듬뿍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유부와 표고버섯을 넣어주면 보기만 해도 침샘 터지는 전골 완성. 전골은 역시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게 국룰이죠. 흰둥이와 짱구, 엄마 아빠도 모두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 일본인의 소울푸드 나베 요리. 나베 요리란 하나의 냄비에서 조리하여 식탁에 내놓는 일본식 전골 요리를 뜻합니다. 고기, 해산물, 채소, 두부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조화롭게 맛을 내는데요. 특히 추운 계절에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 일반 가정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뉴이기도 하죠. 짱구네 가족처럼 소고기를 양껏 집어 노른자에 푹 찍어도 먹고 숨죽은 채소를 간장 소스에 찍어도 먹고 호호 불어가며 먹다 보면 겨울 추위가 싹. 역시 마무리는 죽을 빼놓을 수 없죠. 계란 하나 탁 넣고 쉐끼 이게 또 얼마나 맛있게요. 일본의 지역별 다양한 나베 요리를 소개합니다. 먼저 호카이도의 이시카리 나베. 홋카이도의 바다는 풍부한 어장으로 연어알, 성게, 게, 연어 등의 해산물 덮밥과 스시를 즐겨 먹습니다. 그중 연어 냄비 요리인 이시카리 나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른 지역의 나베와는 달리 양배추, 양파, 감자, 옥수수 등이 들어가며 버터나 우유를 추가하기도 해 보다 부드럽고 풍미 있는 맛으로 유명한 나베이죠. 다음은 도코 지방의 기리탄포 나베. 도코 지방에 위치한 아키타현의 명물인 키리탄포. 키리탄포란 으깬밥을 나무 막대에 원통형으로 감아 숯불에 구운 것으로 달콤한 맛으로 간식처럼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입니다. 여기에 닭육수, 우엉, 버섯, 파 등과 함께 넣어 끓여주면 쫄깃한 식감의 키리탄포와 국물의 조화가 매력적이라고. 규슈 지방하면 모츠나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곱창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모츠나베는 규슈 지방, 특히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규슈 된장으로 만든 특제 육수에 내장과 채소를 듬뿍 넣어 끓이면 부드럽게 감기는 기름맛과 된장의 구수한 맛이 일품이죠. 이외에도 주코쿠 지방에는 보거를 담백하게 끓인 후구치리, 주부 지방에는 밀가루를 묻힌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채소와 끓인 지부니나베, 육해공 20여 종 이상의 재료를 맑게 끓인 간토 지방의 창코나베 등 지역마다 천차만별의 나베 요리법이 존재하죠. 저도 일본 여행 가면 나베 꼭 먹는데요. 오랜만에 모츠나베가 땡기네요. 12기에 나왔던 고구마 파티편. 고구마 한 박스가 택배로 도착. 외할머니가 선물해준 건데요. 으깨서 짱아 이유식으로도 먹고 소금 뿌려서도 먹고 우유에다가도 먹고 버터도 발라 먹죠. 저녁밥도 고구마 조림, 고구마 무침에 고구마 된장국까지 난리 났습니다. 하지만 다 먹기도 전에 옆집 아줌마가 또 선물해주고 결국 오수랑 닭살 커플 초대해서 고구마 파티하는 걸로 마무리. 짱구네가 환장하는 이 고구마. 나뭇잎 사이에 구워서도 먹고 유치원에서도 먹고 고구마 먹는 장면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고구마를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예스! 고구마가 원래 일본에서 온 단어라는 거 아셨나요? 18세기 중엽 통신사 조엄이 대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본에서 고구마를 들여온 게 그 시작입니다. 일본어 발음인 고코마가 어원으로 고코마, 고쿠마 이렇게 바뀌다가 고구마가 된 것으로 추측되죠. 이때부터 우리나라와 떼놓을 수 없는 고구마. 우리나라도 고구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일본의 고구마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달달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입맛에 딱.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겨울에 군고구마 트럭에서 사서 코타치 안에서 까먹는 게 추억이죠. 여기서 잠깐 이 트럭에 흑돼지가 있는 이유. 가고시마가 고구마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여기 특산물이 흑돼지이다 보니 방귀 뀌는 흑돼지 모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일본에서의 고구마 단지 과거 추억만이 아닙니다. 원래도 겨울만 되면 많이 먹긴 했지만요. 요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탕후루 열풍을 뺨치고 있죠.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했고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인기가 좋아지면서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과 마트에는 단독 매대가 있지만요. 품절 대란으로 사먹기 힘들 정도. 돈 된다고 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일본. 여기서 덕후 장인 기질이 돋보이는데요. 군고구마도 똑같은 군고구마가 아닙니다. 짜자잔.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 당도와 담백함, 찐득함과 부드러움으로 구분하는데요. 꿀고구마로도 유명한 베니아루카는 극강의 끈적함과 단맛을, 퍼플 스위트로드는 크림 같은 식감의 부드러움과 담백함을, 밤고구마
군고구마는 부드러운데 달달함을 취향에 맞게 종류별로 골라 먹는 거죠. 일본에는 밥만 전문으로 짓는 장인이 있다고 했었죠. 당연히 고구마 장인도 많습니다. 굽는 방식에 따라 맛도 다 다르다는 것. 한 장인은 저온에서 숙성시킨 고구마를 핸드메이드 항아리에서 장기간 굽는데요. 한 번에 15개만 구울 수 있어 이소성이 크다고. 게다가 한 개에 10,000원 수준인데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일본은 군고구마를 빵처럼 판매합니다. 마트랑 편의점마다 갓 구운 고구마가 나오는 시간을 적어놓는데 시간 되자마자 사람들이 싹 쓸어가서 품절대란이라고. 물론 이렇게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고구마 아이스크림, 고구마 푸딩, 고구마 과자, 고구마 맥주 이런 건 기본이고요. 군고구마 전문점 고구마 엑스포, 최근엔 군고구마 자판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하나 시작했다가는 끝장을 보는 일본. 탕후루도 유행하면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보기만 해도 침샘 터지는 짱구 먹방. 가을이라 그런지 돌아서면 배고픈 느낌인데요. 오늘 저녁은 대게 먹방 고 마무리. 아직 짱구 속 레전드 단역 모음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 게살볶음밥?